공개사 파트에서 주어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공개사법뿐 아니고 조문을 보실 때는 항상 그 주어 부분은 딱 커팅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먼저 딱 읽어보고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위원회 해가지고 받고 뒤에 이제 자격 시험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35페이지 첫 시간에 했었어요. 공개사 자격 시험에는 결격사유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없다. 근데 딱 두 가지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뭘 못할까요? 그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가시겠죠? 그러니까 시험도 칠 수 없고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부정행위자는요? 5년간 뭘 못한다? 그죠? 시험만 못 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시험만 못 칩니다. 시험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5년이라고 할 때 언제부터 5년이에요? 시험 시행일부터예요? 처분일부터예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처분 있은 날부터 5년간입니다. 둘 다 긋고. 여기서 나오는 건 두 개입니다. 시험만 못 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시험 시행일부터가 아니고 처분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됐죠? 두 군데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은 매년 1회 1회 이상 1회 이상이 된 이유를 아시죠? 15회 추가 16회 시험을 두 번을 동시에 같이 같은 데 치면서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이에요. 근데 그 해에 이번에는 그죠 막 사람이 많이 배출되고 장이네. 오늘 올해는 시험 치지 말자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뭘 거쳤어? 밑에 심의위원회 의결 줄을 땄거든요. 땅의 시험 시행 여부를 있잖아요. 땅의 시험 시행의 여부 뭘 거쳐서 정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땅의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시험 방법 1차, 2차 시험 자 구분 체크하시고요. 1차, 2차 구분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은 별개죠. 그리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칩니다. 그러니까요. 1차 시험, 2차 시험을 31일에 같이 쳐가지고 1차가 불합격이 되면 2차는요. 무효입니다. 불합격이 아니고. 왜?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2차를 칠 수 있기 때문에 1차가 떨어지면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2번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이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십시오. 시험을 시험에 3번에 보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두 번째 줄 구분하되 동시 시행되어 있죠. 1차를 구분하지만 우리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죠. 이때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제 1차 시험 방법에 따른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1차가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인데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2차도 선택형, 객관식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일부 면제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이 합격이 되면 1차 시험이 합격이 되면 다음 회입니까? 다음 연도입니까?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 동그라미 치고 다음 회.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시험 과목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제목만 보고 대답해봐요. 출제위원회 임명 위촉 누가 할까요? 제가 공유사 파트에서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시도지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나오면 국장, 그 둘을 빼면 시험시행기관장 그랬죠? 그래서 출제위원회 임명과 위촉은 누가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출제, 선정, 검토, 채점 줄 다 끄고 거기 첫 번째 줄에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하는 자가 출제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출제위원에 대해서 수상 줄까 안 줄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번 신뢰도를 저하시킨 문제 개판 5분 전에 내면 여기서 개판 5분 전은 너무 어려워도 문제입니다. 그죠? 대막이 만들고 그래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자, 두 번째 줄 명단을 통보하거든요. 명단 통보를 어디에 합니까?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및 출제위원 소속기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 년간요?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고, 그 다음에 갑니다. 시험 실시, 시험 시행 공고가 개략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가 있습니다. 예정 공고는 두 번째 줄 언제? 매년 2월 28일까지 줄을 닦고, 그러면 이번에 확정 공고는요, 시험 시행 90일, 90일 전까지 줄 닦고. 그러니까 시험 시행 공고가 확정 공고가 90일 전까지니까 90일 공부하면 합격한다? 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진짜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의 당락은 시험 30일 전 마무리입니다. 그죠? 쭉 공부를 해오지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건 하고 있잖아요. 뭐다 베이스 가는 거죠. 나중에 딱 마무리 딱 정리하고 확 외우면,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그때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그죠? 맹물이 흘러가도 뭐가 남습니까? 물이 흐른 자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로 나간다고 걱정하실 건 없어요. 콩나물 시루가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콩나물 썩습니다, 썩어. 그죠?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시험 합격할 수준까지 딱 머리가 올라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그 옛날 수강생분이 그랬어요. 공부라는 한 분이 이렇게 들으면 나하고 뭐 남질 않는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랬어요. 나는 튕겨나간다.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팅팅팅팅 이렇게. 예, 방탄헤드라 방탄헤드. 자, 어쨌든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두루뭉술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평가 시험은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하지. 뭐 아셨죠? 대충 알 것 같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원서 제출하죠, 그죠? 자, 각종 서식은 뭐로 정한다고? 국토부령. 그러니까 1번에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제출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 수수료도 내겠죠? 원칙은 시험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어디 조례? 시도 조례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자, 그리고 갑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한다 그랬죠? 국장이. 그래서 맨 마지막 줄. 국장이 시행하면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시 넘겨보시죠. 시험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위탁의 경우에는 자, 위탁 받은 자입니까? 위탁한 자입니까? 그렇지.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세 개죠.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시도조례,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아셨죠? 세 개.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 사유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3번에.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 응시 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래서 예외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뭐랬죠? 대통령령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시게 될 건데, 강의 있잖아요. 그죠? 그 카페 들어가시면 그게 정리되어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자, 무슨 기준이다라고 끝나면 원칙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사무소 있죠. 사무소 설치 기준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응시 수수료 있죠. 응시 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어디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리고 뒤에 공개사법의 규정 위반에 따라 가지고 업무 정지라든지 자격 정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자격 정지의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요 세 개만 예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지만 사무소 설치 기준은 어디서? 요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요. 그죠? 법률에서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토부령, 업무정지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아시죠? 요 세 개만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응시 수수료의 그 반환 기준을 보면 자 여기까지요. 여기가 접수기간이죠. 접수기간 내에 의사를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를 돌려줍니다. 아셨죠?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7일까지입니다. 이건 몇 %? 60%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8일째부터 자 시험 시행 며칠 전에요? 10일 전이죠. 여기 이 과정이죠. 여기 이 과정 10일 전까지 이건 몇 %? 50%. 그러니까 최소한 반을 돌려받으려면 얼마요? 시험 치기 며칠 전에? 10일 전에는 의사를 처리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질문 한번 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 치러 못 가면요? 못 가면 어찌 한대? 그죠? 없지 뭐. 이야기 뭐 그죠?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오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 접수기간 내는 뭐요? 전부.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까지는 60%.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는 50% 이렇게. 아셨죠? 그리고 4번에 보십시오. 4번에 수수료 반환 절차. 아까 반환 기준은 국토부령이었죠. 근데 반환 절차와 방법이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시험 시행 공고 둘 다 그거. 그러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응시 수수료의 반환 기준과 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X. X 그죠? 기준은 국토부령, 절차와 방법은 시험 시행 공고에서. 자 갑니다.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는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 제1차 시험 옆에다가 적어요. 제목 옆에. 예외 없음 이렇게요. 1차 시험에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죠. 그러면 60점 미만인 자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차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뭐? 과락 없이 평균 60점. 됐죠? 그래서 1차 시험 바로 옆에다가 뭐라고? 예외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1차는 예외 없어요. 다만 어디서? 2차에서 2차 시험에서는 자 원칙은 과락 없이 평균 60점인데 자 니은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죠? 이번에는 2만 명만 뽑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등부터 2만 등까지 내려옵니다. 그 2만 등까지인데 최저점이 얼마라고? 4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만 명을 뽑겠다 그러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아셨죠? 최고득점자 1등부터 해가지고 몇 등까지? 2만 등까지 내려온 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커트라인이 90점일 수도 있죠. 그에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그죠? 공부가 성적이 다 잘 나온 거야. 그러면 2만 등이 언제 90점에서 끊길 수도 있고 그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면 40점에서 끊길 수 있죠. 근데 40점 밑으로 합격하는 게 없어요. 이해하겠죠? 최소한 40점 이상 과락 점수를 면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선발 인원까지 이렇게 몇 점? 40점 이상인 중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은 인원을 줄인다는 개념이에요? 늘린다는 개념이에요? 줄인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는 최소돼 있죠. 최소. 둘 다 최소에다가 동그라미예요. 최소라는 말은 뭐냐면 응시생이 이번에 그죠? 10만 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10만 명이 응시했으면 최소한 20% 2만 명 정도는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응시생이 만일에 30만 명이다. 그러면 20% 하면 되죠. 30만 명이 20%는 얼마죠? 6만 명이잖아요. 너무 많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응시생을 고려해가지고 최소 이만큼 합격시켜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합격률을 아셨죠? 사전에 공부했어. 아니면 10만 명이 응시하니까 15,000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00명을 뽑겠다라고 인원을,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나 비율을 사전에 공부한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는데 첫 번째 정상적으로 뽑아요. 먼저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인 자를 딱 뽑아 보니까 합격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시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두 번째, 그죠? 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40점 이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선발했고 그 인원이나 비율에 하면 미달하게 되면 두 번째, 여겠죠? 두 번째 몇 점?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라는 딱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미달입니다. 미달이라는 말이 있는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미달되는 경우라고 있죠? 공식처럼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미달이라는 게 있어야 몇 점 이상?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바로 40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선발하고 그 인원 비율에 미달하면 이렇게 하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십시오. 자격증 교부 제목만 보십시오. 대답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 누가 할까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언제요? 첫 번째 줄 공고일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그리고 교부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여야 한다에다가 체크하시고. 됐습니까? 거기까지. 그리고 3번 자격증 재교부가 나옵니다. 재교부는 적시입니다. 적시 재교부 해줍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에서 포인트는 뭐냐?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 치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자격증 교부한 사람. 부산광역시장이죠. 근데 사무소를 양산에서 오픈했거든요.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누굽니까? 경상남 도지사. 아시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죠. 그럴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분실했죠. 누구한테 재교부를 신청할까? 그죠? 부산시장. 그러니까 자격증을 동그라미 기억에 마지막 줄 거세요. 자격증을 교부한에다 줄 거세요. 동그라미 3번의 기억. 찾았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특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재교부의 경우에도,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까지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가보십시오. 40페이지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양도대여라는 말 보입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서 기억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다고 그랬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라고 했어요. 그 자격과 등록은 공이, 양도대여가 불가합니다. 일신 전수옥선을 갖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양도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팔거나 빌려줄 수 없단 말이죠. 양도대여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와 일대일입니다. 들었죠? 뭐라고? 무조건 취소와 일대일이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아셨죠? 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몇 대 몇? 1대1입니다. 1대1이 뭐였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됐죠? 양도대여. 그러면 자격증 대여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또 자격증 대여라고 하는 건 외형이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실질적으로 이런 중개사무소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위에 간판에 보니까 정현재 공인중개사무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김아무개가 안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김아무개가 설명을 해. 그리고 김아무개가 다 했는데 갑자기 그래요. 계약서를 이제 쓰실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쓰기로 했어요. 날을 정해서.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정소장이 딱 앞에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계약서에다 도장을 가지고 콕콕콕콕 하셨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게 그 예전에 중개보조원으로 그건 자본주죠. 중개사무소를 이 김씨가 사무소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한 지가 엄청 됐어요. 베테랑이야. 근데 이 정모 씨는 자격증이 있어. 그리고 강의를 해요. 바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니까 중개사무소에 나올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10월달, 11월달은 이게 뭐 강의 1월달부터 있는 경우가 2차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래요. 이게 전화가 와. 소장님 오늘 오후에 계약서 써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오후 한 3시에 딸라딸라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김 씨는 컴퓨터를 잘 못해. 연식이 좀 돼서. 근데 이 정 씨는 컴퓨터를 좀 해요. 그래가지고 탁 사이트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도 다 쳐가지고 한 방 있죠, 한 방.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한 방이면 계약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딱 써가지고 출력 탁 해가지고 그러다가 도장을 확 찍죠. 그러니까 갑자기 설명은 다 야가에 다 했는데 갑자기 계약서만 쓸 때 야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도장을 쿡쿡쿡 찍어가지고 자 보수는 계좌 딱 넣잖아요. 그죠? 통장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 제 이름으로 딱 들어와야 돈이. 실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돼야 안 돼요?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그죠? 이 김아무개는 드러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럼 서류상은 완벽해. 정씨 이름으로 정소장 이름으로 다 계약서 쓰면서 싹 다 돼 있어요. 사무소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거 외관적으로 외형상 보면 대여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대여죠. 그러니까 대여라고 하는 것은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실질입니다. 실제 중개업무를 누가 수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외관상, 형식상으로 업무를 그죠? 계약서를 누가 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여란 실질이다, 형식이다? 실질입니다. 그래서 응? 많이 하면 그게 되는 게야. 네. 아, 그것도 대여입니다.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다만 이런 거 있어요. 할배가요. 나이가 워낙 이제 잘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두 달 공부해가지고 땄거든요. 옛날에 막 서당 댕겨가지고 한자는 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데 앞에 이제 젊은 청춘 있잖아요. 젊은이 컴퓨터 잘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증 없어. 젊은 애가 이제 대학이 뭐 하고 이거 좀 배운다고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장이 뒤에 서가지고 야 계약서 열어봐봐 이러면서 봐. 이렇게 써야지. 막 설명 이거 괜찮죠? 그래서 막 컴퓨터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면 이건 대여 아니야?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이 실제도 했잖아요. 했는데 그 실제로 이거 유권 해석이죠. 그러니까 개공의 감독 하에서 이룬 행위는 이건 자판을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컴퓨터를 잘해. 그래서 있잖아요. 대화 써가지고 이렇게 가. 이건 괜찮아. 근데 실제로 만일에 남편 자격증을 걸고 부인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돼, 안 돼? 아, 이게 보통 반대지. 남편이하고 부인의 자격증 걸어놨죠. 된다고 안 된다고? 돼요. 예. 네. 그 남편이 그죠? 남편이 아내의 집을 이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면 은행이 이런 거예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관계가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가지고 집을 하나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개공갑이 이 집을 지 이름으로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자기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이 집이 누구 거니까? 배우자 거니까요.
아니 가족이라서 가족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하고 둘이는 부부지만 별개야 별개. 부부 배산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을 거래할 때 저는 잘 몰랐는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자분하고 결국 이제 집도 보고 같이 거래를 이제 하긴 했어. 근데 계약서 쓰는 날 딱 보니까 남편이 나타났더라고. 그분이 이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되옵니까? 결론은? 되지. 행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나요? 하죠. 신고만 하면 뭐 계약을 했는데 계약 법정 고수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의뢰인이 고맙다고 집에 있던 거잖아요. 금두꺼비를 가져왔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별개 문제고 그건 위반이지.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그런 경우 있는데 대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안 걸리면 되지 뭐. 근데 자격증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중개업 하다가 자격에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자격 취소되는 사유가 뭐냐면 양도했거나 대여했거나 정지 중에 있잖아요. 정지 중에 부정한 큰 행위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거 큰 행위 가지고 자격을 취소했거나 아니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양대 부정 네 가지 경우는 없어요. 중개업 하다가 위반한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에 취소가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은 거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3대3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고 1대1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까요? 벌금형을 선고할까요? 벌금형을 선고해요.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완전 사기, 그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꼭 한번 날려보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빌려주면 됩니다. 빌려주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셨죠? 신고하게. 신고하면 얼마 준다? 5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고 하세요. 자,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갑니다. 공인중개사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뭘 중개하는지 아시겠죠? 뭘 중개한다? 뭘 중개한다고? 개공이 뭘 중개한다고? 그렇지. 또 부동산 캐라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중개한다고요? 그렇죠.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는 뭘 말하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까지를 말하는 아시죠? 이렇게. 자, 갑니다. 44페이지 등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세 문제를 맞췄어요. 지금까지. 너무 소소합니까? 자, 세 문제 맞췄고. 에? 영어,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세 문제 맞췄다고요. 뭐 나온지는 얘기해 주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그 질문이 나와요. 자, 갑니다. 44페이지에 등록 있죠. 제가 첫 시간에 했죠. 등록은 뭐라고? 사무소. 이 강학상 보면 봐봐요. 거기에 44페이지에 2번이 있죠. 등록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령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기재 자체를 말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사무소를 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였죠?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사람? 등록한 자, 등록 이퀄 사무소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두고 있다?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4개월간에 있잖아요. 자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다뤄볼까요? 혹시 또 애매한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휴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개공일까요? 아닐까요? 개공이죠. 개공은 이 법에서만 사람이라고? 등록한 사람. 등록 이퀄 뭐라고? 사무소. 그러면 휴업하거나 업무 정지 받았거나 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등록 이퀄 사무소. 자, 그리고 오른쪽 등록의 법적 성격입니다.
등록은 하면 허가 명령적 행정행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종의 허가에 해당합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부작위 해제라고 적어요. 부작위. 그러니까 명령적 행정행위인데 이 허가는 금지되어 있던 거 있잖아요.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수익 있죠. 수익은 권리의 향유가 아니에요.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를 풀어줬기 때문에 일부 그죠?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한 건물에 해당 용도의 상대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이 건물에 몇 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전체 건물에서 500제곱미터 전체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내가 내 건물인데 있잖아요. 예전에 함양에 제가 그 경험을 봤거든요. 옛날 함양 신도시 개발 할 때 처음에 할 때 상가를 분양임 받아가지고 그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 생각 안 했죠.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내 거니까.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딱 하니까 등록 과정에서 등록을 안 받아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건물에 들어있는 중개사무소 개수의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주고 나는 딴 데서 오픈을 한 그런 경우 봤어요. 그때 당시에. 뭔지 알겠죠? 근데 그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은 원래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반인이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금지된 행위를 하니까 위법일까요? 적법일까요? 위법이죠. 그런데 등록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돼요. 등록을 함으로써 뭐라고? 금지를 풀어줘요. 그게 허가. 아셨죠? 부작위 해제 두 번째 줄. 금지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이렇게 있죠? 부작위 해제라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은 효력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등록을 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등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은 효력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그래서 무등록자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됐을 때 해당 거래 계약은 거래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인 이유가 그거예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라고? 적법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허가와 등록을 제가 말씀드릴 때 등록 있잖아요. 등록은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등록 신청하게 되면 등록은 해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입니다. 그리고 대인성, 즉 대인성 그러니까 1인 등록 몇 번? 한 번, 1등록주입니다. 일신 전속성 그러니까 양도 대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등록하게 되면 언제까지 업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을 장점을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정년이 없는 자격증 그잖아요. 정년이 없는 자격증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죠? 그만둘 때까지 하는 거죠. 그만둘 때까지. 근데 그 실제로 중개업을 해보시면 정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할배가 앉아있으면 말을 걸기가 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늦어요. 저는 솔직히 이 운전을 했다가 운전을 몇 살까지 운전을 해야 되겠냐 이건 일률적으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상관없이 운전면허 갱신하고 할 때 반사신경 있잖아요. 반사신경 테스트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나이가 젊어도 어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 돌발 이런 거 있잖아. 돌발. 그거 갖다 푹 지나가버리는 거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운전을 있잖아요. 어르신이 이때요 뒤에 보니까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있어요. 초보 운전처럼 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이렇게 늦어요. 반사신경이.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 상황에서
이 반응이 늦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는 꼭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업을 하시게 되면 저는 남자분이 업을 하시면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렇게 젊은 그 소공 있잖아요. 혹은 소장님 같은 경우 보통은 그 종합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하고 같이 일을 해요. 공동사무소처럼. 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소공 같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소공이 계약서를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도장도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동사무소 형태로 잘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소장 계신 데는 꼭 여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산문을 열었다 보통 낮 시간에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불독 한 마리 앉아있으면 그죠? 물때기까지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건 진짜 그건 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세가 들었는데 웃는 인상이지 않습니까? 웃는 인상인 분은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생각이에요. 살아온 인상이 어떤지 모르지만 웃는 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게.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더 무서워요. 막 쭉 땡기고 이러니까 눈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화장까지 하잖아. 남자는 안 하는데 시꺼멓게 칠하면 팬더처럼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블랙 섀도우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진짜로 중개업 하시게 되면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력이 뛰어나요. 공감력이. 왜 여자분이 남자분보다는 일을 좀 잘하시냐면 어린이 와가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왜요? 이러면 하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일단 리액션이 좋아요. 그죠? 아, 그러잖아요. 그거는 공감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공감력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외로 우리 일상 중에는 소시오패스가 많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요. 그잖아요? 공감하기 때문에 인간이 공감하기 때문에. 자, 갑니다. 이 46페이지에 자, 등록의 기본 절차가 나오는데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딱 하나 정리하죠. 자, 뒤에 다시 보이지만 이 파트에 등록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 기준하고 종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라고 나오거든요. 그 파트만 사실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복습이 복습. 앞서 현행법상의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가 누구였죠?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응? 요 두 사람.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을 할 때, 용어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누구에게 할까요? 등록관청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뭐지? 하나. 그리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요건이 뭘까요? 등록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 그럼 등록 기준이 뭐지? 아셨죠? 등록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맞죠?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이냐? 7일입니다. 자, 사무소 설치와 신중을 기할 때는 며칠? 7일.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일과 짝을 짓는 건 뭐게요? 그렇지. 지체 없습니다. 7일 이내에 구두로 서면으로 등록 신청이 수리된 사실. 등록 신청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등록 신청이 수리된 사실을 뭐한다? 통지합니다. 자, 통지되었다는 말은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통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통지했다라는 말은 뭐가 되었다? 등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없다? 즉시 중개업에 종사하고 없다 그랬죠? 등록은 사무소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걸려있다 그랬어요. 등록증을 받았어요. 등록에 통지 받았어요. 통지예요. 띵동 문자로.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지만 그죠? 그러니까 등록에 통지를 받았고 뭘 하느냐?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기관에다가 업무 보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순서. 이 보정이라고 하는 건, 이 보정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등록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정기관은 보정 설정을 하게 되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뭘 교부하느냐? 보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는 보정을 설정한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뭐 하느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신고한다 안 한다? 반드시 신고하지 않고 신고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정기관에서 등록관청에 대해서 보정 설정 사실을 뭐 하면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업을 준비가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할 때 뭐 등록증도 교부하고 하잖아요. 등록증을 교부하고 할 때 그때 자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1페이지 보니까 서식이 하나 보입니까? 61페이지 있죠? 서식이 하나 보입니다. 61페이지. 그 서식의 이름이 뭐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있죠? 근데 바로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기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같이 할 수 있어? 그죠?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그 등록 신청서에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종류가 기업 공인중개사 종별 있잖아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현행법상의 신규 등록에 의하는 경우에 둘이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봐봐요. 다음 페이지에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증에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뭐 때문에? 그치, 부치상 개공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지금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을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급적 관리 있잖아요. 뭘 교부해 줄까요?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 교부는 언제까지 할까? 요거요. 7일 하잖아요. 짝이 뭐라고?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등록이 먼저입니까? 보정이 먼저입니까? 등록이. 그래서 등록 후 보정이죠. 보정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등록증 교부입니다. 순수가. 그러니까 보정은 등록 요건이다.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교부 요건이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이제 쭉 보시면 뭐 등록 관청이 뭔지 용어를 묻거든요. 등록 관청이 뭔지 그 다음에 또 등록 신청자 해가지고 쭉 나오고 등록 기준이 뭔지를 쭉 묻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등록 관청 정도 설명하고 요 고림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산광역시죠. 부산광역시 북구죠. 북구 화명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소지고 그 다음에 경남 양산시 무슨 동이냐 모르겠다. 하여튼 있어요. 양산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두기로 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갑은 이런 거예요. 갑은 그리고 또 여기 부산광역시 북구 함명동에서 이 주소지를 두고 있던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을은 어디다가 사무소를 열었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그죠? 대방동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 갑을 둘 다 부산에 살고 있고 갑은 양산에서 을은 그죠? 창원에서 사무소를 오픈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을은 어디서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데나 전국 모든 곳에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을이 시험을 쳐서 합격했을 때 그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할까요? 부산광역시장이 자격증 교부 시도사입니다. 그러면 갑은 양산에다가 사무소를 열었죠. 을은 창원시 성산구에 열었죠. 창원시 성산구에 열었고 그러면 이 갑을 두 사람의 사무소 관할 시도사 누구야? 경상남 도지사입니다. 경상남 도지사가 사무소 관할 시도사죠. 그러면 갑을이 자격증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재기업을 신청할까요? 부산광역시장에게. 또 갑을이 잘못했을 때 자격 취소 누가 하겠습니까?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제가 기준에 있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모르겠으면 자격증 교부 시도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은 우리가 사무소를 두죠. 사무소를 설치할 때 지역 단위가 뭡니까? 시군구입니다. 그럼 등록관청은요. 시군구의 장을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 등록관청입니다. 이해하겠죠? 이게 등록관청입니다. 주의하실 건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니까 부산에서 여기 두면 그죠? 어디? 북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부산시장은 아니죠. 왜? 구가 있으니까. 근데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라고 얘기할 때 그 구가 어떤 군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구는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가 있거든요. 비자치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남 양산시에 사무소를 뒀을 때 이때 등록관청 누굽니까? 양산시장이죠. 그죠? 양산시장입니다. 양산시장. 이게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뒀을 때 등록관청은 누굴까요? 성산구청장입니다. 그죠? 왜? 창원시는 일단 구가 있거든요. 근데 성산구는 자치구입니까? 행정구입니까? 행정구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성산구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을이 등록 신청서는 성산구청장에게 내겠죠? 그리고 성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어디가 근거일까요? 조례거든요. 조례인데 어디 조례? 창원시 조례입니다. 왜요? 성산구는 행정구이기 때문에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두는 자는 등록 신청서와 창원시 조례가 정하는 등록 신청 수수료를 누구에게?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등록관청이라고 할 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하고 그리고 시군구는 주소지 관할입니까? 사무소 관할입니까?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다 명칭상구다.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까지. 이해하겠죠?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등록관청의 개념입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하고 저 흘러가는 순서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한번 볼까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바로 중개 업무를 개시했을 때 이 사람은 무등록자일까요? 개공일까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은 개공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무등록자입니다. 왜? 등록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통지를 받고 보정 없이 업무를 개시하면 무등록자일까요? 개공일까요? 개공입니다. 왜? 통지 받았으니까. 이해하겠죠? 다만 보정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정지 등
상대적 등록시도나 업무정지라는 제재가 가해질 뿐이지 그 자체가 그죠 무등록자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그 차이, 요 흐름 있죠? 순서. 요 순서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등록 가능성의 개념을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46페이지에 등록 절차 있죠? 등록 절차부터 해가지고 또 한번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